안녕하세요. 김은정입니다. 3교시에는 디스크의 유형별 특징 중에서 I형과 S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그래프를 보시고 그래프의 I형의 수치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나의 S형의 수치는 어느 정도 되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황에 따른 행동 유형별 사례를 살펴보면서 어떤 유형일까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요. 명절날 다 같이 모여서 고스톱을 칠 때입니다. 자, 첫 번째 유형은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못 먹어도 고다. 따도 왕창, 잃어도 왕창. 다른 사람이 뭘 먹든 상관없습니다. 오로지 내 패에만 집중을 합니다. 다른 사람 패를 보면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내 패만 봅니다. 주위의 만류를 무시하고요. 본인이 고고 외칩니다. 거기에다가 잃으면 감정이 상하는 스타일입니다. 과연 무슨 유형일까요? 다음 사람 볼까요? 자, 우선은 이 사람은요, 고수도 패를 잡기 자체를 싫어합니다. 따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하게 되면 내가 이 정도까지는 잃을 수 있어 라고 잃는 돈을 먼저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게임 중에 잠을 자거나 혹은 게임 중에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임 룰을 중간에 바꾸게 되면 매우 당황스러워하면서 기존의 룰을 지켜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과연 무슨 유형일까요? 세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돈을 잃고 따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고스톱을 치면서 과연 무엇에 관심이 있나라고 살펴봤더니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고스톱을 다 끝나고 따더라도 딴 돈에 내 돈까지 보태서 친구들, 가족들 택시비 주고요. 거기에다가 다음날 아침에 해장국밥까지 먹으라고 챙겨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게임을 할 때는 집중을 하지 않고 다른 행동도 하죠. 휴대폰을 통화를 한다든지 옆에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 게임하는 것을 보고 흥분하기도 하고 전략 자체 세우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야, 먼저 룰부터 정해야지 하는 그 사람입니다. 고스톱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치게 되면 굉장히 잘 칩니다. 거의 동방불패급이죠. 자, 요주의 대상입니다. 이런 사람과 같이 고스톱 치면 안 됩니다. 딸 돈의 하한선을 정하고 그만큼 못 따면 잃었다고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자, 각자의 유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D형은 어디일까요? I형은요? S형은? C형은요? 잠시 화면을 보면서 10초 정도 생각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찾았나요? 자, D형 한번 가보겠습니다. D형이 어디 있나 했더니 못 먹어도 고였습니다. 잡기 자체를 싫어함. 자, 무슨 형이었는지 봤더니 자, S형입니다. 자, 돈을 잃고 따는 거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과의 어울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형은 I형 사교형에 해당이 되고요. 꼼꼼하게 룰부터 정하고 이것을 할 때는 지금 고스톱을 칠 때는 고스톱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딴다라는 일에 집중하고 그 일에 하한선을 정해 놓습니다. 딸 돈에 하한선을 정하고 그만큼 못 따면 잃었다고 걱정을 하는 아주 일중심형 사람, 체계적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려요. 두 번째 사례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하면서요. DISC의 유형을 파악해보고 유형을 파악하면서 어떤 유형의 특징들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면서 유형 분석도 한번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술을 한 잔 하러 가볼까요? 자, 술 한 잔을 하러 갈 때 첫 번째입니다. 비도 오고 기분도 그러네. 지난번에 우리 비 올 때 고추장 삼겹살 괜찮았지. 거기에 소주 한 잔 어때? 아, 오늘도 좀 먹고 싶은데 그지? 라고 먼저 소주와 삼겹살이 먹고 싶을 때 분위기를 쫙 먼저 띄우고 나서 권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혹시 오늘 약속 있어? 안 바쁘면 저녁이나 같이 할까? 괜찮아? 빨리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상대방의 동의와 의견을 재확인합니다. 과연 무슨 유형일까요? 자, 세 번째 한번 볼까요? 너 아무 말 하지 말고 나 따라와. 오늘 한잔하자. 나의 의견은 반대.
사전에 봉쇄하는 유형입니다. 무슨 유형일까요? 자, 혹시 오늘 약속 있어? 오늘 술 한잔 하지 않을래? 시간은 많이 안 걸릴 거야. 특별한 이유가 있어 라고 하면서 많은 이유를 대고 구체적인 사안을 제안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유형을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DISC의 유형을 찾아보겠습니다. 역시 10초 시간 드릴게요. 10초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리가 되었나요? 한번 볼게요. 자, D형은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이제 잘 찾을 것 같아요. 2교시에 D형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고 주도형에 대해서 설명도 쭉 했었기 때문에 D형은 잘 찾을 것 같고요. 자, S유형입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계속 구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가기 위한 S형 안정형이고요. 이제 뭐가 남았나요? I형과 C형 남았죠. 한번 찾아볼게요. 5초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잘 찾았을 것 같아요. I형, C형. 네, 이렇게 유형별로 내가 나타내는 표현 방식이 다르다. 상황에 따라서 내가 나타나는 행동 양식들이 다를 수 있다. 내가 알코올 음료를 먹을 때, 술을 한잔하러 갈 때, 친구에게 권유할 때의 방식과 그리고 공부를 할 때, 혹은 팀 활동을 할 때의 나의 행동 유형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이야기 드립니다. 자, 우리 사교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교형은요, 주로 관심사가 무엇이냐 했더니 친구입니다. 앞서서 이야기했던 거 기억납니까? 자, 사교형은 일 중심의 사람입니까? 사람 중심의 사람입니까? 그렇죠. 사람 중심에 가까웠습니다. 속도는 빠른 편입니까? 느린 편입니까? 맞습니다. 빠른 편입니다. 자,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적극성을 가졌습니까? 환경에 순응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걸 기억하면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I형은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친구 좋아하고요. 즐거운 거 좋아하고요. 쇼핑 좋아합니다. 성격은 어떤지 봤더니 굉장히 융통성이 있고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언변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시작을 하고 속도가 빠르다 보니 시작하기는 잘하지만 마무리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보완할 점은 일 처리를 깔끔하게 하자, 마무리를 잘하자 라고 이야기를 같이 전달을 해드립니다. 그럼 사교용을 조금 더 알아보면서 특징이나 이해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해볼게요. 자, 사교용의 특징입니다. 일반적인 특징과 선호하는 환경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일반적으로 사교용은 다른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무엇으로요? 언변으로요. 행동으로요. 자,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영향을 미침으로써 환경을 스스로 바꾸어가는 사람. 내가 적극적으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라는 사람들이고요. 일반적인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람들과의 접촉을 좋아합니다. 거기에다 이 사람들은 호의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고 언변 능력이 뛰어나고요. 이 언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동기 유발을 시키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열정적이고요.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과 상황에 대해서 낙관적입니다. 그리고 함께 활동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혼자 일하는 것보다 그룹 활동을 좋아합니다. 만약에 내가 I형이 높다, 사교형이 높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그룹 활동에서 굉장히 본인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선호하는 환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호하는 환경은요, 능력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요. 너 이거 잘하고 있어 하는 걸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픈된 장소, 옆에 있는 다른 친구들, 다른 동료가 있는 상황에서 너 오늘 이거 잘했어 라고 공개적으로 인정받는 환경. 그래서 회사에서 포상을 하더라도 살짝 주는 것이 아니라 대놓고 주게 되면 이 사교형의 유형의 사람들은 으쌰으쌰 하면서 다음 일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의사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
거기에 직무와 그룹 활동이 있는 환경, 민주주의 관계에서 맺을 수 있는 환경, 통제나 세세한 것을 좋아할까요? 아니죠. 통제나 꼼꼼하고 체계적인 것에서부터 자유로운 환경, 그래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환경, 의사표현이 잘 전달되어야 되고, 내가 상담하고 조언해 줄 수 있는 것을 좋아하고요. 상담을 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상담하고 조언해 줄 수 있는 거 좋아하고, 내가 말하는 거 좋아하고, 내가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 내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거, 거기에 업무 환경이 우호적인 환경을 좋아합니다. 완전 밝은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조금 더 이해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 드렸어요. 매우 열정적이라고요. 네, 매사에 열정적입니다. I형이 가진 사람들은요, 어디서 저렇게 힘이 남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매우 즐겁고요. 그 사람들은 내 삶이 무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가요, 언변력이 뛰어나다, 의사소통이 할 수 있는 환경을 좋아한다 라고 이야기하죠. 설득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원숭이한테 텔레비전을 팔지도 모른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냐고요? 아니요. 상대방의 긍정적인 면을 빠르게 캐치해서 긍정적인 칭찬을 통해서 그 사람과 굉장히 빨리 친해질 수 있습니다. 어머, 헤어스타일이 너무 멋지세요. 어머, 그렇게 젊으셨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상대방, 내 앞에 있는 상대방의 긍정적인 면을 빠르게 읽고 그에게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만큼 본인 귀도 굉장히 얇습니다. 사교적인 모임을 좋아하고요. 친화력이 있습니다. 자유분방한 사고는 때로는 산만하고 조급하며 지나치게 참견하는 것처럼 볼 수는 있습니다. 자, 언변을 좋아하고 말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자유분방한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때에 따라서 말하지 않아야 되는 상황에서도 조급하게 그냥 참견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I형이 높은 사람들은요, 고민하셔야 돼요. 이 상황에서 내가 말할 상황이 맞나? 한번 꼭 참아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것 꼭 생각하셔서 생각하고 말하기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I형의 사람들은 반복적인 일을 싫어합니다. 어제 했던 일 오늘 하고, 오늘 했던 일 내일 하고, 내일 했던 일 모레 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제 했던 일과 오늘 했던 일이 다르면 좋아합니다. 그래서 회사에 갔을 때요, 단순 노무 업무가 반복이 되게 되면 I형 같은 경우에는 직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I형 같은 경우에 언변이 뛰어나기 때문에 병원에 온 환자를 응대를 잘할 겁니다. 왜? 그 상대방의 긍정적인 면을 빨리 캐치해서 서로 신뢰하면서 서로 대화를 많이 나눌 수 있을 거니까요. 그런데 I형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이 행동 유형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드릴 때 I형을 이해하지 못하는 유형, C형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둘에는 공통점이 없기 때문에 C형은 I형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I형은 그것을 눈치를 챌까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냥 팔랑귀고요. 귀가 얇고요. 긍정적인 면으로 보고 내가 꼼꼼하고 체계적이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왜 그렇게 볼까 고민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좋습니다. 사람이 좋습니다. 그런데 왠지 저 사람이 불편해 라고 마음으로 살짝 느껴지면 I형이 높은 사람은 아마 C형이 불편하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자, I형의 상징물을 한번 살펴보니까 스펀지밥 만화 봤는지는 알지 모르겠지만요. 굉장히 즐거워요. 항상 즐거워요. 그리고 알코올 음료 좋아하고 이렇게 항상 웃는 삐삐, 원숭이, 스마일과 같은 상징물을 골라냈고요. 상징 모토를 봤더니 좋게 좋게 쉽게 쉽게 늘 행복하게 삽시다. 오 해피데이 다 함께 차차차 주목받고 싶다. 순간의 쪽팔림으로 남들이 웃어주기만 한다면 개그맨들이 많이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I형이 상징물과 상징 모토를 골라냈다라고 이야기 드리고요. 자, I형의 대표적인 인물 한번 볼까요? 연예인 중에 I형의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언변이 뛰어나거나 말을 잘하거나 상상력이 뛰어나서 그 상상력으로 창의적인 발상과 긍정적인 발상을 많이 하는 사람들, 애교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분들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I형의 대표적인 인물까지도 우리가 살펴보고요. 자, 갈등 유형에 따른 행동을 살펴보면서 역시
D, I, S, C 유형의 유형별 사례 검색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싸움이 났습니다. 너 자꾸 이러면 나 화낸다. 나한테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니?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싸움이 났습니다. 멱살부터 잡고 봅니다. 싸움이 났습니다. 잠깐만 이라고 하면서 말리거나 침묵합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이렇게 서로 감정만 상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 일단 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네 가지 중에서 우리는 D, I, S, C를 찾아볼 겁니다. 조금 전에 I형 했습니다. I형은 과연 어느 것일까? 사람을 중요시 여기고 거기에다 속도는 빠르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잠시 10초 드릴게요. DISC 찾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한번 살펴볼게요. 너 자꾸 이러면 나 화낸다. 나한테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니? 과연 무슨 형일 것 같아요? 멱살 붙고 자꾸 본다? 잠깐만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자, 같이 이야기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요. 사람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화는 났지만 말로 언변으로 풀려고 하고 사람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멱살을 잡고 봤습니다. 무슨 유형일까요? 멱살을 잡고 본 유형은 D형에 해당이 되고요. 잠깐만 이라고 하면서 침묵을 하고 말리는 경우에는 사람을 중요시 여기고 내가 이 환경을 뛰어넘을 수는 없지만 정리를 하려고 S는 S 유형이고요. 마지막 유형은 신중형으로 생각과 관찰과 꼼꼼하게 같이 논리적인 협상을 하려고 하는 C형, 신중형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DISC를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훑어봤고요. 전체적으로는 우리 D하고 I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죠. 하지만 중간중간 사례 이야기를 드리니 S형과 C형도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S형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S형은요. 주로 관심사가 편안한 환경,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 잠, 물건들을 소중히 여깁니다. S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앞에 있던 그래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 중심입니까? 일 중심입니까? 그렇죠. 사람 중심이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뛰어넘지 못합니까? 맞습니다. 뛰어넘지 못합니다. 속도는 빠릅니까? 속도는 느립니까? 그렇죠. 속도는 느립니다. 안정형 S형의 사람들은 사람 중심의 사람으로 속도가 빠르지는 않고 느리면서 소극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환경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것보다 환경과 함께 가려고 하기 때문에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요약해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안정형 S형의 주 관심사는요. 의, 식, 주. 그러니 이 세 가지만 주어지게 되면 가장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DISC 중에서 가장 욕심 없는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편안한 거 좋아하고요. 맛있는 음식만 있으면 행복해하는 사람입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되는 사람이고요. 거기에다가 내가 가진 물건, 내 물건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성격은 어떠냐고요? 성격은 안정적이고 어제 했던 일 오늘 하는 꾸준함, 성실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사람을 좋아하고 소극적인 성격의 환경과 같이 가려고 하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 반론 제기가 됐을 때 저 사람의 생각도 생각해야 되고 이 환경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 본인의 의도를 따르지 못합니다. 앞에서 우리 짜장면 사례 기억납니까? 중국집에 갔을 때 주문을 할 때 S형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저도 그걸로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본인도 아마 먹고 싶었던 게 있었을걸요? 하지만 그러지 않고 저도 그걸로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안정형의 유형에 속하게 됩니다. 자, 안정형의 유형의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 이 안에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맛있는 거 먹으면서 스트레스 풉니다. 거기에다가 잠자면서 스트레스 풉니다. 그런데 만약에 앞에 학습했던 걸로 생각을 해볼게요. I형 같은 경우에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전화 통화를 합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내서 수다를 왕창 하면서 이야기를 가득하면서 본인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I형이 C형한테 전화하면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I형이 전화를 겁니다. C형한테 이야기합니다. 친구랑 내가 싸웠는데 라고 하면서 본인의 스트레스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C형은 무슨 생각할까요? 아, 할 일 있는데 야, 전화가 언제 끊어주지? 왜 이리 말이 많을까? 기타 등등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내 주요 관심사와 풀게 되면 스트레스는 풀린다. 하지만 내 주요 관심사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함께 해야 될 경우에는 내가 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친구에게 전화할 때 어떤 친구에게 전화를 하게 되면 조금 더 편안하게 서로 상호작용이 되면서 서로 기분이 좋을까? 라는 거 고민할 필요가 있겠죠. I형 스트레스 받습니다. 누구에게 전화하면 되겠습니까? I형에게 전화하면 됩니다. 가장 잘 들어줄 거예요. 아, 가장 잘 전화를 잘 받아줄 거예요. 그런데 I형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럼 S형에게 전화하면 어떨까요? 내 이야기를 굉장히 잘 들어주면서 맞장구를 잘 해줄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스트레스 받았을 때 위안받고 싶다, 상담받고 싶다 할 때 S형에게 연락하시면 되고요. 함께 즐겁게 수다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I형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자, S형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 3교시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DISC 중에서 S형부터 시작해서 C형 그리고 이것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 있게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은요. 과제를 DISC 행동 유형 분석한 것을 그래프를 그려서 그 그래프를 과제물로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에 대한 남은 이야기는 보강 시간에 이야기를 나눌게요. 우리가 지난번에 국회의원 투표날, 선거날 하루를 쉬었어요. 그래서 그날 수업을 하지 못한 걸 6월 5일 날 보강을 할 거고요. 제가 6월 5일 주에 다시 한번 이거에 연결된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그 영상도 함께 보시면서 디스크에 대한 이해하는 시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